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 일대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서구청과 대구시에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서구 주민들은 대기 유해물질 저감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해달라고 대구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8천여 세대 규모의 대구 서구 평리 뉴타운. 이곳으로 이사온 주민들은 새 집 마련의 기쁨보다는 아직까지도 분뇨 처리장을 비롯한 여러 환경시설과 염색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악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새벽에 퇴근하거든요. 한두 시. 그러면 퇴근을 해서 서구로 들어오면 서구로 타러오는 순간부터 냄새가 나요. 창문을 열고 살아갈 수 없구나. 피곤해서 저는 인간을 깨워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자다가 냄새 맡고 깨는 정도면 얼마큼 심각하겠습니까? 서구 주민들이 악취를 줄여달라고 서구청과 대구시에 줄곧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 가톨릭대 산학협력팀의 조사를 의뢰한 대기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연구 결과는 달성군 산업단지의 악취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을 검출하는 유의미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서구의 악취 측정 결과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평리 뉴타운 입주 이전인 2022년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실시됐다며 현재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새벽 시간대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달성군 용역처럼 악취 저감책을 만들어 달라며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연구 용역을 대구시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초환경시설도 꼭 용역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매년 정보 공개를 통해 얼마나 이제 전년 대비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용역조사를 나선 만큼 이번에 서구의 염색공단 추가적인 요인과 그리고 이제 기초환경시설, 서구에 있는 기초환경시설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는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약치를 조금이라도 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했는 걸 전부 다 시에서도 하고 얘기해서 더 강력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서 구청도 그렇고 또 시도 그렇고 내가 이 오늘 왔는 집회했는 결과를 또 얘기해서 내가 또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주민들의 요구대로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할 용역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주민들은 앞으로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남구와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구청 신청사 건립과 남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 이 현안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와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긴축 기조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민생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구청은 남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앞산 무장의 나눔길 조성, 고산골 공용공원 확장, 앞산 마명퀴즈센터 조성,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등 5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했고 김 의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이 됐든 법이 됐든 제가 뛰어가지고 좀 편안히 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본분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남구는 또 신청사 건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부소방서 신설 등 16개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 그냥 조금만 힘이 보태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등의 사업은 우리 남구 주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 생각됩니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남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제3의 장수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는 내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회성, 선심성 사업을 지향하고 민생 안정과 미래 동력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선 수도권으로 관람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충북에선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수도권을 찾는다는 연구 자료까지 발표됐는데요. 이에 충북도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 아트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입니다. 160만 인구를 가진 충청북도. 해마다 수많은 충북 도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납니다.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 공연장이 필요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의 경우 충북도민 47%가 수도권을 찾고 있는 상황. 수도권과의 지리적 위치나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과 강원 두 곳만 도립공연장이 없는 상황. 게다가 충북은 등록 공연장 수가 총 31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과 전북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원정 관람 여행을 다녀온 도민들은 몸소 체감할 정도로 공연 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공연 숫자나 그리고 좀 좋은 공연장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공연을 관람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북 문화예술인들은 보다 많은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충북 도민, 시민들이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만든다면 아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정말 충북이 전국에서 1등 가는 문화의 정말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지자 충북도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청주 밀레니엄 타운 내 아트센터 건립 부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아트센터는 총 사업비가 2,300억 정도 되고요. 그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에는 그 콘서트홀, 그 중극장, 소극장, 다양한 전시실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연구원에 그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준공은 2030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3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국비 지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민들의 염원인데요. 물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민간 유치도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좀 폭넓게 열어놓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까지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캠프가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 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 현황입니다. 10년 전 8만 4천여 명에서 올해 처음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남아 취업하길 원하지만 정작 취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 네팔하고 한국에 좀 비교하면은 한국이 좀 개발적이고 그리고 우리 네팔에 지금은 좀 기회가 좀 없기 때문에 네팔보다 한국에 좀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더 살고 싶습니다. 선문대학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는 13개국 30여 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전략, 귀화 외국인의 한국 정착기까지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각 대학이나 기관마다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취업 캠프는 이례적입니다. 지역 인구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역 정주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취업 역량을 통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유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환경이나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많이 배웠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프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어떤 육성하고 채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서 이제 선문대하고 함께 이걸 갖다가 공동으로 캠프를 개최하게 됐고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도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도출해서 좀 더 좋은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문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도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구 지역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은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길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 임금 평균은 월 41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의 임금 총액은 346만 2천 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64만 원이나 낮았고 가장 높은 서울에 비해서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구 지역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대구 지역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 비중은 높은 반면 전문직의 비중은 낮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임금 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구 지역 상용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받는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대구 지역 근로자들의 한 달 근로시간은 167시간으로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의 증가폭을 보면 대구는 7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는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 근로자 중 회사를 옮긴 이직자는 총 4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률은 6.3%로 전국 평균인 5%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대전, 광주에 이어 5번째로 높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 지역의 변화를 알아보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인천 강화에선 서울을 잇는 직행버스 운행 대수가 대폭 줄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을 오가는 유일한 직행버스가 줄어들면 출퇴근 등의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행히 시행 2달 만에 버스 일부를 증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 군민들에게 3,000번 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입니다. 강화에서 서울 신촌을 잇는 유일한 직행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출퇴근은 물론 서울의 큰 병원 등을 오갈 때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올해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루 23대를 운행하던 버스가 7월부터 8대로 준 겁니다. 운행 대수가 3분의 1로 줄자 주민 불편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아유, 많이 기다리니까 불편하죠. 모든 일하는 것도 다른 이유는 없고 많이 기다리니까 불편한 거죠.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는 첫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포 구간의 정류소를 대폭 줄여 운행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정류소 42곳 중 12곳을 줄인다는 소식에 취재진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기존에 3,000번 버스를 타고 강화에서 서울까지 평균 2시간 15분이 소요되는데 이날 체험해보니 15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버스를 늘려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 예약은 돼 있는데 안 오니까 차가. 근데 도로 갔지 어떻게. 시간 예약한 시간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안 오네. 20분 기다린 거다. 20분. 결국 인천시의 두 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3,000번 버스 2대를 증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 11월부터 증차 운영되는데 현재 배차 간격에서 5에서 10분 정도 단축되게 됩니다. 국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들이 4시 다니는데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차를 놓치면 배차 시간이 기니까 차를 태워다 줘야 돼요, 서울까지. 그러면 다 생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불편했죠. 근데 이번에 뉴스 보고 얼른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죠. 너무 감사하고 좋았죠.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안 하고 빨리 해결이 돼서 참 좋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이끌며 개선 방안을 찾아온 이지혁 국회의원은 버스를 추가로 증차하고 더불어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25%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조금이나마 좀 배차 간격이 줄어서 좀 걱정이 줄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배차 간격이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차를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버스를 좀 더 증차를 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신설을 해서 가도록 하는 방안도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구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고 인천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도 전무합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감축이 지역 내 큰 파장을 불러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와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 점검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대구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53명 더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총 500여 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가운데 대구는 53명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50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 2024년 특별기획전 더 커진 대구, 군위를 품은 대구 관람객이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위군 편입으로 더 커진 대구의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지난 8월 3일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2일 누적 관람객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별기획전은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군위와 대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로 꾸며졌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8일까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인받지 않은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불법 튜닝 또는 번호판 미부착 등입니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구청은 10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이 동네를 청소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서구수담, 클린서구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들은 청소 후 사진을 서구 공식 블로그에 올리면 선착순 300명에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남산지구대 금동직 경감이 400회 헌혈을 달성하여 대구 경북 설해권으로부터 명예장을 받았습니다. 금 경감은 1993년 처음 헌혈을 시작해 올해로 31년 만에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꾸준한 헌혈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빈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사후면세 제도는 부가세가 포함된 문품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대구시는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김천시에 있는 부왕지서 망물을 10월에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1951년 주민들이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자발적으로 만든 방어시설로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북한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차한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가 내일인데요.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정말 쌀쌀하다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큰 일교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옷차림 신경 쓰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